어떤 일들을 해석을 했다면 그때부터는 내가 긍정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다스릴 수 있고 마음의 통제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훈련된 내는 자연히 내가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이루는데 집중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여기 저도 뭐 오늘 작업을 하면서 강의하려고 파워포인트로 작업을 했는데 여러분들 파워포인트 작업할 때 하이퍼링크 거시죠? 하이퍼링크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주 이런 이 파워포인트인데 부수적으로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죠? 자료들을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이퍼링크를 끌어와야 되는데 바로 내가 이렇게 훈련이 되면은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있으면은 내는 하이퍼링크를 끌어서 거기에 필요한 정보들을 끌어온다는 것입니다. 끌어오고 내가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내는 우리가 무의식 중에 있어도 잘 때도 일을 한다는 것이죠. 혹은 내가 어떤 일을 골몰할 때 영감이 탁 떠오를 때 있죠. 아이디어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렇게 내가 훈련이 되면 우리 생각이 바뀌게 되고 행동에도 변화를 주게 됩니다. 아마 여기도 아마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나는 의식적으로 어떤 꿈을 꿀 것인가. 물론 앞에서도 전제를 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꿈을 꾸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는 것이지요. 나중에 결론 부분에 가면은 결국 이 꿈은 배움으로 인도돼 우리를 배우게 한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꿈을 꿀 것인가? 꿈 없이 혹은 내가 되는 대로 사는 것, 이거 참 계획성 없이 하루하루 어떻게 보면 닥치는 대로 사는 삶은 수동적이고 내 스스로도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늘 짜증, 신경질, 어떤 푸근하게 받아줄 수 있는 부분도 간과하지 못하고 거기에 내가 목숨을 걸 정도로 반응을 하고 나중에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걸로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고 친구 간에 다툼이 생길 수도 있죠. 그만큼 우리는 이 꿈이 없이 살 경우에는 상당히 부정적이고 목표가 없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모릅니다. 내가 뭘 위해서 사나. 여러분들 여기 많은 이제 결혼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남편 되시는 분들은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내가 이때껏 몸을 희생하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한순간 나 자신의 그 그런 모습 삶을 해보여 봤을 때 내가 과연 뭘 위해서 살아왔나 이런 생각이 한 번쯤은 드셨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부인 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내가 그동안에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봉사를 했는데 봉사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는 계속 들어가고 우리 몸이 약해지면은 결국 생각도 몸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약해지지. 젊었을 때 어떤 누가 나에게 심한 소리 해도 힘이 있기 때문에 쉽게 넘어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왠지 내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어느 한 소리 하면 그냥 그게 심장에 비수가 돼가지고 엄청 내 스스로가 힘들고 어렵고 아마 그런 경우가 있었을 걸로 생각되는데요. 그러면은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내 현실과 꿈이 일치하고 있는지, 내 현실의 삶과 꿈이 일치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명히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했는데요. 현실과 내 꿈이 다르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분명히 내 내면에서 이런 소리가 터져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런 소리가 터져 나올 때 그 현실의 삶이 너무 바빠서 혹은 내가 성격적으로 무대에서 그 꿈을 내면에서 얘기하는 그 꿈을 듣지 않고 간다면은 어떻게 보면 내 삶은 계속
힘들게 갈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내 가슴이 원하는 꿈을 내가 들어볼 필요가 있고 그것을 긍정해주고 실현될 수 있다는 힘을 스스로에게 실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노래 한 곡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내면 세계를 꿈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내면이 들려주는 꿈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지금까지 꿈을 꾸오신 분은 자기 꿈을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을 줄로 압니다. 혹은 그동안에 꿈을 꾸시지 않던 분들은 또 자기의 꿈을 한번 다시 새롭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만일 이 짧은 시간에 꿈을 꾸기는 힘들겠죠. 굳이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집에 돌아가셔서 긍정적인 뇌 훈련을 통해서 꿈을 꾸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꿈은 배움을 잊게 하고 이제 인생 설계도를 그리게 한다.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는데요. 저는 이것을 이제 두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꿈은 배우게 하고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배움은 우리 인생 설계도를 그리게 해줍니다. 그럼 같이 이 미국의 심리학자 안톤 보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톤 보이슨은 우리 인간을 고대 문서와 같다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고대 문서와 같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은 고대 문서와 같다. 뭐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고대 문서는 어떻습니까? 예? 해석을 해야 되죠. 맞습니다. 인간은 고대 문서와 같다는 것은 바로 인간은 고대 문서와 같이 해석하면 해석할수록 의미가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계속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 안톤 보이슨은 이제 우리 인간을 살아있는 문서다 혹은 고대 문서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우리 꿈과 연관시켜 보면은 이 인간은 꿈을 어떻게 꾸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갈 수도 있고 최상의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여기서 리즈먼이라는 사람을 소개함으로써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정말 전 세계를 다니면서 희망의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는 리즈머리의 삶을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길 위에서 하버드까지라는 책을 아마 서점에 가셔서 보셨을 줄로 압니다. 이것도 요 근래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리즈머리 가정을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리즈머리는 태어날 때 마약 중독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13살 때 가출을 했죠. 어머니는 리즈머리가 태어나기 전인데 13살 때 가출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일탈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마약을 배우게 됩니다. 마약을 배우게 되고 이제 아버지는 리즈머리